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비호감의 상징이죠. 비호감의 상징인 이준석 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분이 참 예전부터 말하는 게 이 가져가는 워딩들도 그렇고 굉장히 논란의 이 소지가 있는 말들을 잘하고 또 지지자나 진영에 이 폭탄을 투여를 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꺼리낌 없이 하면서 굉장히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네? 이 기본 사람 됨됨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이 의구심과 질타를 받아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이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인즉슨 방송에서 이 집권하면 감옥을 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감옥을 보내겠다는 거냐? 내용은 뭐냐? 그럼 내용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고, 자, 이 권력을 쫓는 괴물의 모습을 우리는 이 워딩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네?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의 안건악업이죠. 국민의 안건악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이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이 헌신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투영하는 것인데, 집권하면 감옥을 보내버리겠다라는 당찬 포부가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 맞느냐? 저는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 자, 내용인 즉슨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또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모 언론사에서 유튜브 담당으로 일하고 계신 당원이 있는데 상당히 힘센 누군가가 자기 언론사에 이야기해서 개혁신당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아달라고 했다. 예? 개혁신당 그러니까 언론 탄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론 탄압. 저는 참 이거 들으면서 이제 이 검찰 독재에다가 언론 탄압에 공안 정국에 이런 거 지금 다 계속해서 지금 용산에다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이 하자 있는 인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예? 과거 그래도 이 국힘에서 정치를 했던 정치인이, 이러니까 이분이 우익 진영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지자들을 규합을 해야 돼요. 예? 소통을 해야 돼요. 예?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고. 근데 이 이준석 씨는 어떤 이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누구와 규합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 자기 진영에 포화를 막 남발을 하잖아요. 네? 포화를 남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진영에다가 총질을 막 내부 총질을 막 한다고. 지금같이 이제 이 똥86들을 정리를 하고 586들 청산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적색 분자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본인이 한 행동이나 말들이 과연 진영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예? 대한민국이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밝혀라. 예? 나중에 제가 집권하게 되면 그렇게 압력 넣은 인간들 고스란히 감옥에 보내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밝혀야 됩니다. 이준석이는 바로 밝혀야 됩니다. 누가 외압을 넣는지 이거 얘기를 해라. 왜? 본인은 집권을 못합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집권하게 되면 그 나중이 없어요. 나중은 없다. 그 나중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나중은 본인에게 장밋빛이 아니다. 예? 본인은 집권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으로 그럼 집권을 하겠다는 거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못 내는 이 허접한 인간들이 집권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집권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언론 플레이를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빨리 언론 플레이를 해서 치고 나가라. 이런 거 잘하잖아. 할 줄 아는 게 공학적인 정치 투쟁밖에 더 있어요? 이분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이대라 이거지.
들이대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 살 만한 말들을 하고 사실 뭐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전형적인 이제 좌익의 모습이죠. 예?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참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것도 여러분 참 웃겨요. 이분이 지금 이제 이 자기를 키워준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이 배신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 배신의 정치의 이 선두주자 아닙니까? 배신의 정치. 이게 이현주하고 이준석이 선두주자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충고하는 것 같은데. 본인 영달 위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신을 활용하는 분이 있다라고. 경계해라고. 이분이 이런 말할 자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할 자격이 됩니까? 네? 본인 키워준 대통령 등 뒤에 칼 꼽은 양반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주는 거야?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 딱 볼 때, 야, 되게 저분의 이 뇌 구조가, 야, 이게 참 힘들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왜, 이분이 이런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탄핵 정당론을 외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저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좋아했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좌익에 선동당해서 정말 무지몽매했었고, 정말 잘못됐었고, 참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양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왜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거야. 네? 아, 그러면은 유튜브는 법원 판결을 인정을 안 하는 거냐? 네? 법원 판결을. 정치 판결이죠. 정치 판결. 왜?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씨 있잖아요. 아들이죠. 이분이 소황제로 불렸어요. 소황제. 중국어로 하면 이제 小皇帝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被称为小皇帝마. 소황제로 불렸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부정부패 그리고 돈 받고 줄 대주고 이런 걸로 여러분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를 잘해가지고 IMF 장본인이죠. IMF 사태가 터진 장본인. 예? 이런 분들은 이거 직계 가족이란 말이야. 김현철이의 부정부패는. 근데도 김영삼 대통령 탄핵 안 당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얘기할까요? 홍삼 트리오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이것도 어지간히 부정부패 해먹었죠, 여러분? 예? 심지어는 이회창이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공작을 했죠? 아들들이.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탄핵 안 당했죠? 예? 김대중 대통령 탄핵 안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박근혜는 뭐예요? 박근혜는 부정부패 없죠? 직계가족 부정부패도 없죠? 직계가족도 부정부패 있었으면 여러분 살려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박정희 정서가 강한 좌익 진영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직계 가족에 만약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하면 살려두겠어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예? 그나마 최순실이라고 자기 심부름하던 집사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양반이 비리에 가담돼 있는 거를 캐치를 못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참 이 가슴 아픈 이 해상 교통사고죠.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월호는 여러분 해상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월호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7시간 이 개난리를 치면서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악마 만들었죠. 예? 정윤회랑 미래를 즐겼다는 둥, 예? 구판을 벌렸다는 둥, 예? 구판을 벌렸다는 둥, 프로포폴을 맞았다라는 둥,
얼마나 대먹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좌익 진영에서 거짓으로 선동을 했어요. 예? 거짓으로 선동을 했냐고.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악마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전 죄송합니다만 지지자들도 계시겠지만 정치를 잘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를 잘했냐? 노. 못했어요. 저 지금도 노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잘 못하셨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이 정치를 평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치를 잘 못했다고 해서 탄핵을 그럼 당해야 되느냐? 예? 당해야 되느냐? 예? 아니 여러분 제3자 뇌물공역죄나 뇌물 그리고 묵시적 청탁으로 여러분 이거 검찰들이 걸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조져놨죠? 그 직계 가족이 돈 받아먹은 애들도 여러분 아니 김현철이 예? 그리고 홍삼 트리오 등등 예? 노무현 대통령도 친형이 돈 받아먹었죠? 예? 사위도 그 저기 딸도 그 미국의 아파트 그거 받았죠? 여러분 근데도 탄핵 안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예?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그렇다. 예?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 역시도 굉장히 좌편향돼 있다. 좌편향돼 있다. 균형감 있게 공정하게 사안을 보지 않는다. 사안을 보지 않는다. 예? 이게 진짜 엄청 큰 문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익들하고 전면적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좌익하고 투쟁해야 되는 정치인이 우익 정치인이 우익하고 투쟁을 하니 이 양반이 누가 이 양반을 지지를 합니까? 네? 본인이 폐기되고 버려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정치인으로서 당신은 보수 진영에서 정치 못합니다. 앞으로 절대 해서도 안 돼. 당신 같은 인성과 댐댐이 그리고 지지자들의 염원과 그리고 586 똥86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런 이 시대적 사명을 등한시하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보수에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념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미중 패권이 이렇게 치열하게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